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재미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또 충격적인 칼럼을 썼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빠르게 진 커밍스가 하는 얘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마감 기한을 2차례 연장하면서 4월 6일까지 이 기회를 부여했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개방을 협상과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최대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자국 유조선을 스스로 호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트럼프의 예상대로였다. 그동안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이익을 취해왔던 국가들이 정작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 트럼프가 각국에 해군을 보내 자국 유조선을 호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3월 19일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한국 눈치만 보다가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자 바로 다음 날인 3월 20일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성명이 발표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성명만 뒤늦게 합류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들 국가는 여전히 자국 함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미국 제트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많은 유조선이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선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방치하며 호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과 유럽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번에 동맹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해오던 미 해군을 바레인에서 철수시키는 선택을 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를 지키던 바레인에 들어가 있는 미 해군을 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에서 트럼프는 이란에게 이전과 달리 호르무즈 개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군사작전을 2, 3주 연장하되 그 이유를 호르무즈가 아닌 군사 미션의 마무리로 전환시켰다. 이는 곧 호르무즈 문제를 더 이상 미국의 책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해당 해역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문제로 넘기겠다는 명확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미국은 곧 철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결국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고 바레인에서 주둔해온 해군 전력과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발표 직후 유럽은 즉각 비상에 들어갔다. 영국 주도로 약 40개국이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UAE, 인도,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했다. 결국 이들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언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불참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불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호르무즈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미국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 해협의 해상 안보를 사실상 혼자 부담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전략적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막대한 국방비와 군사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동맹구조의 재편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둘째치고라도 한국은 이제 호르무즈 유조선들을 스스로 호위하고 그 해협을 상시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등에 소극적이었던 데 강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4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불씨를 드러냈다. 너희 한국이 동맹으로서 미국이 요청할 때 나서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도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그의 사고가 깔려 있는 발언인 것이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정도 되지만 트럼프는 항상 4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그가 정확히 몰라서 헛봉을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특유의 거래 기술 방식 때문이다. 이 기술은 트럼프가 자신의 책이나 인터뷰에서 진실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Truthful hyperbole 해가지고 진실을 과장하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압박 효과와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게 만드는 협상 방식 습관이 트럼프에게는 배어있다. 문제는 이게 상대를 제압할 때 먹힌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처음 각국의 자국 유선은 스스로 호위하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최대한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 문제에 기여하겠다. 대신 우리 유선의 안전을 미국이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방위비 협상과 관세 문제 등에서 유연하게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거래적 제안을 먼저 던졌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띄워주고 부정선거고 뭐고 이재명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등 하면서 방위비 협상 완화, 관세 압박 완화, 미국 투자 유치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이재명과 소통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방파막이 되어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 많이 든다며 그러면 미국을 철수시키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도 초청해서 둘이 합세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필이면 이날은 프랑스가 미국 제트기의 자국 성공 통과를 막아서 트럼프가 마크롱에게 극도로 분노한 날이다. 트럼프가 마크롱에게 극도로 분노한 날 바로 이재명은 마크롱을 청와대로 불러서 둘이 꿍짝꿍 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날이 바로 프랑스가 미국 제트기에 프랑스 영공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완전히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마크롱을 갖다 조롱한 날, 그날 바로 이재명이 마크롱과 서로 말이죠 술자를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이재명의 속내가 너무 빤히 드러나는 행보였다. 이러한 일련 행보를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불보듯 뻔하다. 그의 성격상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든 말든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한국 유조선만 특별히 호해주거나 호르무즈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미 정해졌고 너희 에너지 안보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공개적 비난과 압박을 피하고 다른 분야에서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고 국익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브라질 룰라 이어 프랑스 마크롱까지 불러들여 트럼프가 가장 혐오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동맹 질서를 다시 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의 인식이 깔린 행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재명의 반미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앞으로 한국은 경제 침체를 넘어 심각한 붕괴 위험까지 자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CSIS는 어제 4월 2일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한 달 만에 비전투국 중 한국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CSIS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 산업에 직격탄을 맞았고 코스피가 전쟁 초기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43년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원화 가치가 1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아직도 한국 국적도는 운영 선박 유선 17척을 포함해서 26척이 아직까지도 페르시만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현재 전략 비축유가 실제 소비 기준으로 약 26일밖에 남지 않았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0.4% 하향 조정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큰 하향폭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물가 전망도 2.7%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CIS는 한국 경제가 현재 에너지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다른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복합 충격, 즉 트리플 쇼크가 발생하고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유가 문제뿐이 아니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비용 급증과 공급망의 차질을 빚어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결국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비축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 비축유가 208일이 아니라 사실상은 몇십일 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세계는 미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경제 직격탄을 입고 한국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더 직격탄을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트럼프가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브라질 룰라, 프랑스 마크롱 등을 불러들여서 말이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주 반미 노선을 걷고 있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진 카밍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좋아요,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강신업TV의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회원은 지구회원 4,990원이면 바로 강신업TV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